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6월의 초반을 달리고 있는데, 자, 날씨가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또 날씨가 더웠다가 조금 이제 시원한 감이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또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에 제가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교통 호재, 그리고 뭐 업무 타운이 조성된다거나 재개발, 재건축 소식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접근해 보려고 도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개발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 지금 한 2년 전부터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좀 심화되고 강화됐었는데, 자, 그 내용 중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 쪽에도 이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심화됐던 것은 재건축 쪽이 좀 강화됐었는데, 자, 그렇다 그래서 이 무섭다고 투자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투자의 공식에 대한 것 중에 이 재개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좀 설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재개발 투자 공식 중에 일단 이 재개발이 아시겠지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 법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2003년도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자, 정비시설, 그 시설 자체가 열악한 종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면서 단위 면적 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개발로 이제 구역이 확정이 된다라는 이런 정비 사업으로 추진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재개발이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자, 오늘 좀 쉽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가장 큰 부분이 재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 헌걸 사서 새 집을 받는다라는 게 기준 부분인데, 자, 여기에 자, 내가 들어가는 돈이 추가 분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분담금의 계산은, 자, 조합원 분양가가 일단 정해지면 향후 조합원 권리가액하고 부분을 좀 빼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가가 좀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항목을 놓고 보면 조합원 지금 현재 이미 갖고 있는 이 물건의 권리가액에서 향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빼게 되면 바로 내가 얼마를 더 추가 분담해야 된다는 분담금이 나오고요. 자, 조합원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현재 지금 30년, 40년대에 있는 주택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해당 지금 재개발 지역의 비례율로 계산을 해주면 권리가액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비례율은 지금 뭐 총 분양가, 총 사업 비용을 뺀 거기에 감정평가금에 총 사업 들어가 있는 사업 비행을 계산을 하면 이 비례율이 나오는데, 자, 평균적으로 보통 100%를 비례율이라고 보면 보통 A등급이 있고요. C등급이 있다 그러면 A등급은 보통 한 105에서 110% 정도 보고요.
보통은 이제 바로 C등급 정도라 그러면 한 95% 정도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 비례율 가지고 현재 조합원 권리가액의 높낮이가 차이가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내가 얼마나 차익을 벌 수 있느냐는 바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일반 분양가의 차이.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 분양한 다음에 순수하게 입주가 되는 날로부터 아파트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얼마나 되느냐. 바로 이 두 번째 수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제 추진 내용을 보시면 자, 투자 단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 일단 절차를 놓고 보면 현재 계획 단계에서 들어갑니다. 자, 계획 단계에서 보통 정비계획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자, 이때 1차 투자 타이밍이 된다. 두 번째는 시행 준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자, 이때도 2차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놓고 보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시행 단계인데 자, 이 시행 단계에서 보통은 지금 이제 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뭐 전에 같으면 분양권 전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서울권 위주로 해서는 분양권 전매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의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 떨어지고 또 이 관리 처분되는 2주 철거돼서 관리 처분되는 이 타이밍 때에는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결론은 결국은 준공 입주 후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바로 이러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이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에는 저평가된 곳으로 무조건 들어가시라는 얘기 드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의 안정성이 확인된 지역. 보통 재개발 들어가면요,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안정성이 확보된 거라 그러면 3년 정도의 시기를 놓고 봐도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이 됐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이 공식, 물건입니다. 자, 우리가 재개발은 일반 우리 아파트 상품하고 틀립니다. 결국은 여기는요, 대지 지분권, 비례율 높은 물건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줄여주는 긍정적 요인들이 많은 바로 이러한 물건을 잡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이런 숨은 악재들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물건 선정을 두 번째 공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는 결국 타이밍 공식입니다. 자, 타이밍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재개발 절차에 의해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라는 이런 기준인데, 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선정하신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익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규제 정책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제 정책 세금 또 많이 내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타이밍 결정 반드시 좀 지키시라는 얘기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해당 재개발 관련된 것 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한 5개 정도가 되는데, 자, 주변 재개발 안쪽에 들어가 있을 때 문화재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지금 아시겠지만 휘경동, 이문동 같은 데 의릉이라고 하는 이 우리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선릉이라는 데가 있듯이 의릉이라는 문화재가 들어가는 동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화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 건축 제한 또 이런 부분들의 용적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오를 수 없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재개발 구역 안에 종교시설 뭐 요즘은 이제 종교라는 게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교시설이 많은 동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드립니다. 이유는요. 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보상을 받고 뭐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이 있는 그 시설을 그대로 다시 옮겨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몇 개가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재개발 구역의 상가시설, 특히 역세권이 포함이 되면서 상가시설이 많은 동네들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거는 주택 재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우리가 도시환경이라는 얘기는 재개발은 같은 재개발인데 상권화되는 재개발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재개발로 들어가셨다가 결과적으로는 상가 이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남 1구역입니다. 이게 바로 이태원역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거기인데 여기가 이제 취소가 됐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 자, 네 번째는 자, 재개발 구역 내에 추진위원회가 하나가 아니라 같은 구역 안에서도요, 한 몇 개를 나눕니다. 그럼 이 얘기는 구역이 분명히 하나인데 그 구역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1-1, 2-2, 1-3구역으로 또 쪼개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이 되는데 이걸 자꾸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수익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라 추진위원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꼭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이 재개발 구역 내에서 추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추진위원회는 말 그대로 추진합시다 얘기인데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진하지 맙시다. 이거 혹시라도 우리가 뭐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거 반대하는 이런 단체, 이런 위원회들입니다. 근데 이런 위원회가 많은 경우에는 실제 재개발 확정되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꼭 좀 확인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거의 뭐 투자 지역, 제가 뭐 공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서울권에 보시면 자, 지금 한남 뉴타운, 노량진, 흑석, 신림, 영등포, 청량리, 거여, 마천 물론 이곳을 제외하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 그중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드리면 영등포 1-13구역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절차 진행 중인데 자, 여기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노량진 3구역, 흑석 11구역, 신림 2구역 또 청량리 8구역까지 자, 이런 부분 보시고 자, 한남동 지금 2구역 같은 경우 이미 3구역, 5구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자, 2구역을 보라는 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남 2구역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자,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 정비창 1구역인데 아직 조합 설립 아직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충분히 시기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당 8구역, 가련 1구역, 마천 4구역까지 자,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사업구역을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린 배경은 자, 이게 지금 많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우리가 보통 투자 기간을 투자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무릎이나 아니면 이 다리, 허리 밑에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구역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이미 이거보다 더 진행이 많이 되고 안전한 부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 꼼꼼히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공식 몇 가지만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손실 없는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